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사업부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훈입니다. 오늘 여러 고객분들 모시고 오라클 DB19C 업그레이드와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으로서의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무척 기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오늘 행사를 진행하여 주실 한국 오라클 백문지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백 팀장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오라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스템 본부에서 엔지니어 시스템의 엔지니어 팀을 맡고 있는 백운집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프론트엔드 쪽에서 세일즈 마케팅을 담당하다 보니까 좀 오라클에 편향된 그런 사고방식으로 좀 지르는 스타일이고, 우리 백우집 팀장님은 진짜 고객 관점에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이라서 정말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백 팀장님, 오늘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제가 오라클에 거의 2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고, 또 이제 엑사데이터도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많은 경험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엔지니어로서 최대한 성심성 있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일단은 오늘 방식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백 팀장님이 이제 뭐 답변을 주시면서 이렇게 좀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IT 서비스 구축 관점에서 요새 최우선 순위는 빠른 개발, 빠른 타임 투 마켓인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빨리 시장에 내놓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새 흔히 말하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서버리스로 대변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이러한 트렌드인 것 같은데, 이러한 그 시대를 따라가는 트렌드에서 또 고객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그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마이크로 서비스 좀 말씀을 먼저 좀 해주셨는데,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이제 고객사분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일단 또 새로운 업무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기존 시스템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웨어도 따로 구입하시고 소프트웨어 따로 구입하셔서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하죠. 그 이유는 운영 시스템에다 영향을 최소화하고, 일단 별도의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고 싶어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핵심은 어떤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의 저장소가 분리를 해서 개발의 독립성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모든 데이터가 그 안에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운영 시스템이라든지 데이터를 뭐 EA라든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컨셉은 굉장히 좋은데, 근데 사실 이 관점은 약간 어플리케이션 관점으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데이터에 대한 입장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데이터가 다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데이터에 또 공유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뭐 보안이나 거버넌스 지키기 좀 어렵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것 때문에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통합이 될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비스가 레가시의 어떤 통합된 어플리케이션에서 100개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데이터 생성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로 100개의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생성되는 데이터는 100이 아니라 200, 300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그 이상으로 사실 중복이, 사실은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600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중복이 굉장히 심하게 사실은 생기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와 통합 분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사실 가장 큰 챌린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런 뭐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어떠한 트렌드가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 2022년도에 10개의 그 전략 기술을 이제 내놨는데요. 뭐 생각하시기에 뭐 AI나 뭐 클라우드 이런 게 이제 1등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가트너가 2022년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화두는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겁니다. 데이터 퍼블릭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기존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다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이 데이터 중심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활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나눠져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타입도 다 다르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하는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같은 회사에서 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데이터 패블릭이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실 뭐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트렌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만 결국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나눈다고 봤을 때 결국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작은 이런 서비스로 가지만 데이터는 더 쌓이고 더 중복되고 결국은 폭증한다는 트렌드로 간다고 봤을 때 시장에는 아직도 이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DB 업체가 250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트렌드에서 어떻게 보면은 DBMS의 고인물이죠. DBMS의 고인물로 대표되는 오라클 DB를 고객께서 계속 쓰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사실 이제 오라클 DB를 이제 대부분 이제 레가시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안 믿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가트너의 자료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진실만을 말씀하신다고.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DBMS가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 250개나 되는 이제 DBMS가 실제로 시장에 있고. 근데 이런 이제 DBMS들이 다 어떤 특정 목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2025년 정도가 되면 이 중에 한 50%는 이제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개트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사실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뭔가 새로운 것, 예, 좀 트렌디한 것에 기술을 적용을 한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그것도 트렌드였는데 사실 고객분들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시간과 비용의 이제 낭비가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운영도 어렵고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2025가 되면 대부분의 고객은 좀 더 이제 비즈니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좀 더 이제 전략적인 DBMS 업체로 다시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오픈소스 DB를 쓰시다가 오라클로 다시 돌아오는 고객도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러시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계속 진행하시죠. 예. 그래서 오라클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오라클은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다양한 모델. 이제 기존에 이제 RDB 중심이 아니고 RDB뿐만 아니고 뭐 제이슨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DB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가 굉장히 작아지고 빨라지는데 예. 그 서비스가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타입에 맞춰서 서비스가 개발이 됐다면은 지금 일단 서비스 개발이 우선순위 되기 때문에 예.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별도의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는 그러한 커스터마이즈된 서비스로 가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지원해야 되는 이러한 그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가 커다란 그 강점이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다양한 워크로드를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이제 나와 있는 DB들을 보면 이건 뭐 분석 전용 뭐 어떤 이제 각각의 목적을 갖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DB로는 통합 때 분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OLTP든 분석이든 다 하나의 DB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로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기존처럼 다 통합된 형태로 가지냐? 그게 아니고 이제 오라클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다 컨테이너화 해야 되고 그 컨테이너화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멀티 테넌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이 분리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에 별도로 어떤 특정 DB가 어사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백단으로 봤을 때는 모든 DB가 사실은 통합되어 있고 예. 한 통으로 관리가 되고 예.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컨셉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분석을 할 때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즉각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제 실시간 분석도 가능하고 데이터를 별도로 옮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오라클에서는 이걸 위해서 뭐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AI, ML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린 오라클 90C부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걸 다 무료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예. 오라클, 2년 전에 오라클 솔루션 중에 무료가 있습니까? 2년 전에 사실은 이제 90C부터 무료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예, 그래서 예, 90C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예, 또 이런 예, 면에서 예. 굉장히 장점을 가질 수가 또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무료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기능적으로 좋다는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그 성능에 대한 이슈보다는 사실 그 비용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뭐 250개 그 데이터베이스 업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라클 DB를 계속 써야 할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뭐 오라클이 시장 점유율 1등이고 뭐 기능이 좋다는 건 이미 뭐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걸 이제 일일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라클 DB를 구매하는 비용만 보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이제 DB를 사용하시면서 발생하는 부가적인 비용 이런 부분에도 많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TCO를 뭐라 말씀이죠?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와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트랜잭션의 보호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 DB나 이런 것도 목적을 갖고 나오다 보니까 어떤 뭐 트랜잭션한 보호 이런 보다는 성능이나 기능 위주로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데이터 유실, 아니 금전적 손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 뭐 크리스마스 전날 뭐 배달앱이 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3월 초에 뭐 대학교에서 학사 행정에서 뭐 수강 신청을 하다가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트랜잭션 보호 아키텍처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제되는 그러한 이슈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만약에 뭐 데이터를 잊어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중요한 업무에 오라클 DB를 당연히 쓰셔야 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어떤 이제 고객분들은 뭐 DB 죽으면 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오픈 DB 쓰다 보면 뭐 자주 죽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은 가용성이라는 게 이런 24시간 이제 운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일단 영업에 대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뭐 다운돼서 뭐 10분, 뭐 30분 다운돼서 그거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는 게 더 큰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가용성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또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는 게 문제가 발생할 수 없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 타 DB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뭐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심지어 해결도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에 오라클 DB는 사실은 뭐 개발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특히 뭐 구글 같은 데 찾아보시면 대부분 다 솔루션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기회 비용 자체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 오라클 DB만큼 뛰어난 이제 보안 능력을 갖고 있는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보안에 문제가 되면 이제 뭐 사실 이제 회사가 이제 지금 문을 닫아야 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보안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통합, 연계.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특정 목적의 DB로 다 만들어져 있으면 결국 그걸 또 통합하기 위해서 또 다시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그것들이 또 다른 투자를 발생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제 비용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건들을 봤을 때 오라클 DB를 계속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서 봐야 되는 게 결국은 토탈 코스트, 아까 말씀하셨던 총 소유 비용 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면은 결국은 오라클 DB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 DB의 강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미 지난 40년간 뭐
오라클 DB를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선택을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오라클 DB를 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가능한 한 최신 버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업그레이드라는 게 이제 관건을 봤는데 사실 그 첫 번째 이유가 대부분 고객들이 아직도 11G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11G가 원래는 2020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였는데 사실 저희가 좀 추가 비용을 이제 고객께서 지불하시면 좀 더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2년을 더 연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게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11G DB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최소한 이제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계획을 좀 세우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19C DB가 있고 또 작년에 이제 오라클 21이라고 하는 DB가 또 출시가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21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사실 오라클 입장에서는 사실 고객분들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굉장히 어려워 많이 한다는 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롱텀 서포트 버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G가 이제 굉장히 롱텀 서포트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19C를 이제 롱텀 서포트 버전으로 지정을 해서 이거를 굉장히 오랜 기간 2027년 이후까지 계속 이제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21C의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19C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11G에서 19C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12.1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고 또 오라클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익스텐디드 된 아주 장기간 동안 서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목적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정확히 이해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또 가장 큰 이유가 보안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 사이버 공격의 90% 정도는 지금 사용자가 시스템에 어떤 취약점으로서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의 한 20% 정도는 이제 패치를 하지 않거나 시스템 구성이 잘못돼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우리 백 팀장님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글로벌 CEO들 대상으로 한 서베이가 있습니다. 예. 글로벌 CEO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뭐 휴먼 바이러스지 않을까요? 코비드? 뭐 코비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뭐 사람이 실수하거나 뭐 이런. 아닙니다. 컴퓨터 아니요? 바이러스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컴퓨터 사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비즈니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 지금 글로벌을 휩쓸고 있는 이 팬데믹을 만들어낸 바이러스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아까 존립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러한 존립을 위험할 수 있게 하는 해커들이 만들어내는 사이버 어택 이게 그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뭐 제가 지금 말이 약간 길어집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화랑을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소프트웨어? 뭐 네, 비트코인?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아니요? 최고? 해킹 비즈니스입니다. 해킹 해킹 비즈니스. 비즈니스? 예, 해킹 비즈니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고 예. 또 가장 많이 ROI가 좋은 투자 대비 회수가 좋은 그런 그 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이 오라클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새로운 해킹의 공격이나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DB를 지킬 수 있는 이런 패치를 계속 공급한다는 것이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고 보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미 오라클 DB를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매년 이제 많은 비용의 PS 비용을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PS 비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 오라클 DB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또 무료입니까? 예, 그렇죠. 오라클 제품 중에 무료가 있습니까? 무료는 아니고 그렇죠. PS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이
당연히 누리셔야 될 권리를 지금 안 누리고 계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이제 90GB를 이제 나오면서 사실 100여 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또 추가했고, 예, 예. 사실 수천 개의 이제 버그를 수정을 했고, 내가 오랜 기간 또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안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버전을 쓰시는 게 당연히 이제 이득이실 거고요. 또 여기 추가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컨테이너 기반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면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이점을 살리시려면 또 90C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게 필수기 때문에 이런 비즈니스 고도화적인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는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과거에는 어떤 유료 라이센스였던 부분들을 무료로 바꾼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말씀하셨던 뭐 PDB나 예, 예. 뭐 이런 관점에서는. 예. 예,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랑, 예.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이제 통합 분석을 위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을 또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컨버지드 DB에 대한 이런 구성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오픈 아키텍처에 그런 최신 트렌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업그레이드에 따른 고객 베니핏을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러한 아주 좋은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오라클 DB가 전체 IT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 선뜻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물며 제가 얼마 전에 제 노트북 OS를 윈도우즈 11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은 고민과 사색과 예. 걱정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하물며 오라클 DB는 훨씬 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고객께서 지금 백 팀장님이 해주신 이런 좋은 얘기,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겠다 이 결정을 하시고 DB 업그레이드를 만약 하시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까요? 예. 사실 저는 아직 윈도우즈 11으로 아직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맥을 좋아하시잖아요. 네? 맥 OS를. 근데 아니요, 그건 윈도우즈 아니고. 11이 네. 룩앤필이 맥 OS랑 아주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네, 예, 네, 이거 네. 업그레이드 나서 뭐 안 되는 게 있을까봐 이제 네, 걱정이 이제 많이 되는 거죠. 뭐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고. 예, 뭐 데이터 날아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런 건 아니고 뭐 기능이 이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걱정하는데 사실은 DB는 더 어렵죠. 맞습니다. DB 업그레이드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민할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왜 DB를 업그레이드 하느냐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건가.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갑자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좀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런 업그레이드는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OS도 하셔야 되고 하드웨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같이 추진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실 때는 단지 이제 DB가 이제 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이런 걸로 접근하시기보다는 IT 인프라에 대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목적을 업무나 인프라의 개선을 이제 목적으로 삼으셔야 되고, 다음에 여기서 어떤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또 효율성을 이제 강화를 할 수가 있도록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할 때 뭐 DB 고도화 측면으로 이제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시스템 인프라 관점에서 고도화를 하고 좀 이제 나아가서 약간 좀 차세대에 대한 이제 인프라 그 구축까지 좀 포함을 하셔서 이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점을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성능 확장은 필연적으로 하드웨어의 성능 확장을 동반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자꾸 제 노트북이랑 윈도우즈 11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즈 11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제일 먼저 받는 질문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뭐 질문이라보다 제 노트북 하드웨어 사양
네. 아, 맞습니다. 예, 윈도우즈 11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네 노트북이 업그레이드를 지원할 만한 하드웨어 사양이 되느냐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고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거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업그레이드된 오라클 DB의 최신 성능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의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될까요? 예. 일단 그 업그레이드를 이제 추진하시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어쨌든 오픈 아키텍처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픈 아키텍처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최근 어쨌든 클라우드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도 이제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단 어쨌든 하드웨어가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뭐 계속 사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에 대한 리플레이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도 또 당연히 추가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셔야지 업그레이드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을 이제 충분히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 고민하셔야 되고 또 당연히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다 갖출 수 있느냐. 최근에 어쨌든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다 하드웨어부터 뭐 OS 다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DB의 업그레이드 성능과 또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의 어떤 그 필수 불가결한 그 연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좀 뜬금없지만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팀장님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저도 뭐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뭐 차는 기아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만. 네. 테슬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테슬라. 그 저희 본사 그 마케팅 총괄 부사장께서 스티브 지바니이란 이분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라클 DB를 엑사데이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테슬라에서 FSD 기능을 빼고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셨는데 팀장님 FSD 뭔지 혹시 아시나요? 테슬라에서 FSD 기능? 네, 얘기는 들었습니다. 풀 셀프 서비스 드라이빙이라고. 예,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운행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테슬라에서 가장 핫한 기술인데 이러한 기능을 빼고 다운그레이드된 테슬라를 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엑사데이터가 어떻게 이러한 그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내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FSD는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나이가 들면 운전한 사고 날 것 같고 자동으로 운전해주면 얼마나 편하기 때문에 저도 한 10년 후에는 꼭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오라클도 오토노머스 기능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자율 관리가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몰랐던 것처럼 출시를 했고요. 예. 근데 이게 이 기능 자체는 엑사데이터에서만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게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기능 같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면서 또 하드웨어에 대한 완벽한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면 오라클 입장에서 오라클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아키텍처나 플랫폼에 이러한 기술을 올린다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힘들지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엑사데이터에서만 이러한 그 자율주행 DB가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운영 DB가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상식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오라클도 당연히 여러 하드웨어에서 그런 기능이 되면 좋지만 실제는 이제 완벽한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와 같이 결합한 형태로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엑사데이터만에서만 이제 오토노머스 기능이 이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엑사데이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엑사데이터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쓰시는 뭐 DB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고요. 대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하드웨어가 그 스토리지 부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스토리지 부분에 기존에 이제 스토리지는 그냥 이제 DB가 요청하는 거를 그냥 이제 처리해 주는 거였지만 엑사데이터라고 하는 건 이제 소프트웨어 이름이야 사실은. 이 스토리지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고요. 이 소프트웨어가 DB 엔진의 일부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간도 이제 빨리 처리할 수가 있는 기능이 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반 DBMS가 할 수 없는 엑사데이터만의 이제 특수한 기능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기능 플러스에다가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백지 기반의 이제 로키 네트워크라는 걸 또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냥 이제 플래시를 가지고 IO를 하는 경우에 이제 최대 뭐 2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최대였는데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퍼시스턴트 메모리라고 하는 이제 메모리지만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이 100기가 이더넷과 같이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최소 19 마이크로 세컨드가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레이턴시를 이제 줄이는 것도 구현을 했거든요. 이를 통해서 기존의 OLTP도 거의 10분의 1 정도 이제 성능을 향상시키는 거를 출시했기 때문에 이제 분석, OLTP까지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은 OLTP 성능을 높이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뭐 제가 좀 무식해서 좀 더 그 쉬운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뭐 DB도 결국은 읽고 써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석이나 올랩 쪽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고 또 고객분들께서 많이 선택을 해주셨고 근데 쓰는 부분은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뭐 저희가 이렇게 큰 어떤 시장에서 성과를 아직까지는 못 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엑사데이터, X9M, X8M 여기 이 세대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10배, 20배 빠른 이런 그 쓰기 성능으로 OLTP에서도 굉장히 큰 차별화 요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 쓰기 성능뿐만 아니라 읽기 성능도 이제 같이 좋아지는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과 좀 비교해서 약간 뭐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존의 시스템은 이제 뭐 DB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거 다 구입을 따로따로 하셔서 직접 그걸 이제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 거지만 엑사데이터는 이미 그 다 사전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그러니까 성능 대비는 굉장히 이제 뛰어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TCO, 토탈 코스트. 토탈 코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우리가 비용 대비 이제 나오는 성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기존에 이제는 이제 시스템의 용량이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성능이 이제 같이 이제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셀 단위로 같이 컴퓨팅 파워랑 이제 스토리지 파워를 이제 늘려가면서 같이 이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성능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보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고객분들의 가장 큰 그 걱정은 물론 비용도 있습니다만 내가 어떠한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성능을 갖고 싶다라는 부분에서도 고민이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근데 라이센스를 더 사고 서버를 더 사고 CPU를 더 늘려서 이러한 성능 개선, 성능 증가에 대해서 어떤 보장이 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겠지만 사실 이게 이루어내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니어하게 같이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엑사데이터는 이거를 개런티한다. 네. 고객이 투자하시는 만큼 리니어한 성능 개선을 개런티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고객분께서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내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앞으로 그로우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이 가정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오늘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어플리케이션 한번 개발해보고 이걸로 끝내겠다. 그런 고객은 사실 거의 없지 않으신가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런 확장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키텍처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좀 보면 사실 이제 기존에 이제 SQL을 이제 개발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적용하고 하시는데 사실 이제 SQL 짜는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성능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튜닝이라는 거에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많은 비용도 들어가는 반면에 엑사데이터는 이제 굉장히 빠른 성능에
엑사데이텀의 그런 어떤 이제 풀스캔의 성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기존처럼 뭐 인덱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거나 이제 복잡한 튜닝보다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성능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아까 AI 머신러닝 얘기하셨지만 네. 뭐 저희는 또 오토 인덱싱이라는 기술이 있어서 예. 사람이 뭐 이것도 아까 그 에드쿼터에 계신 분이 얘기해 주셨지만 사람이 18년 동안 만든 인덱싱을 예, 예. 엑사데이터에서 예. 하루 만에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덱싱이 더 많이 나왔다고 예,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엑사데이터에 있는 오토노머스 네. 인덱스 기능을 통해서 네, 불필요한 인덱스를 제거하고 또 필요한 인덱스를 만드는 네, 이제 네, 그런 네. 기능을 통해서 성능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킨 사례를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이제 용량, 이제 엑사데이터만 갖고 있는 이제 HCC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컬럼나 컴프레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압축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 그 많은 고객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TCO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으시거든요. 뭐 기존에 100테라가 필요했는데 압축 10배가 되면 10테라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스토리지 용량이 10분의 1로 줄어드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100배 압축 가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일반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100테라가 필요하다. 예. 근데 엑사데이터로 오면은 1테라 가지고 그게 커버가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진실만을 아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실제로,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게, 국내에 이거는 있는, 제가 지금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 진짜 대단한 그런 그 차별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 국내에 있는 뭐 큰 이제 전자에서 엑사데이터 가장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쓰는 첫 번째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게, 여기서 실제 압축률이 100배가 나옵니다. 예. 근데 또 성능은 더 좋은. 성능도 좋고. 그래서 이게 100배를 압축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엑사데이터 용량만 주는 게 아니라 백업 용량도 100분의 1로 주고 DR 용량도 100분의 1로 주고 모든 비용이 다 같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뭐 토탈 코스트, 가성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진짜 이 전체 에코시스템을 여러분들의 IT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관련된 전체 에코시스템을 한번 같이 봐주시면은 오라클 DB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엑사데이터가 이런 이제 특수한 기능을 통해서 더 많은 엑사데이터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성능이나 확장성 면에서도 저희가 이제 타사들은 이제 뭐 인피니밴드를 이제 막 적용하고 이제 그런 사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보다 더 빠른 이제 백지 기반으로 이제 거의 최초로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막강한 엑사데이터 I/O 성능을 통해서 타사에서 비교할 수 없을 있는 성능을 이제 내기 때문에 충분한 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신규 인프라를 도입하기 위해서 엑사데이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개 더 말씀하셔도 돼요. 최근에 이제 HCI라고 그러니까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고객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HCI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범용 장비예요. 그러니까 뭐 DB든 AP든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DB를 위해서 특화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일단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스토리지를 이렇게 이제 스토리지 레이어가 이제 투명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든 솔루션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장점은 이제 그 가상화처럼 보인다는 거지만 단점은 이걸로 인해서 스토리지 I/O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엑사데이터는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걸 다이렉트 I/O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랑 직접 I/O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I/O 성능을 높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더 씌우게 되면 성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DB로서 HCI를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하나도 사실 엑사데이터에서 돌아가는 걸 HCI로 이제 변경하려고 몇 번 이제 시도를 하시다가 결국 성능 문제라서 다시 다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한해서는 HCI에 대해서 이제 고려하시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죠. 사실 엑사데이터가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제품이었고 또 이러한 제품군을 이제 표현한 게 purpose-based built appliance, 그러니까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엑사데이터가 시장에 소개됐고 그 이후에 이제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이름으로
서버와 네트워킹과 이제 스토리지를 통합한 이런 어플라이언스들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그 퍼포즈 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예. 맞습니다. 두 개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서 엑사데이터가 좋다, HCI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다르고 만약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를 위한 그런 인프라를 고민하신다. 그렇다면은 엑사데이터가 더 좋은 선택지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엑사데이터의 장점에 대해서 사실 뭐 이걸로만 해도 뭐 한 2박 3일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주제가 이제 19C 업그레이드인데 19C 업그레이드를 또 엑사데이터 기반에서 이루어졌을 때 고객에게 어떤 그 특별한 베네핏이 있을까요? 예. 네, 오늘 사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19C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 이제 가지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기존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이제 동일한 하드웨어로 이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경우에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도 다르고 OS도 다르고 스토리지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다 검증을 해야 되고 사실 이런 동일한 버전으로 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사례도 사실 찾기 쉽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은 사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 바가 있고 사실 동일한 하드웨어, 동일한 구성으로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만한 것들을 이미 다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할 때 이제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뭐 오라클 DB를 사실 오라클 본사에서 DB를 개발하는 팀에서 오라클 DB를 개발할 때 어떤 플랫폼에서 개발하겠습니까? 엑사데이터에서 개발합니다. 가장 먼저 합니다. 가장 먼저 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시거나 어떤 새로운 그 패치를 적용하실 때 당연히 가장 문제가 없는 만약 여기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버, 스토리지, 뭐 네트워킹, 기타 등등에서 이러한 그 범용적인 솔루션에서 오라클 DB를 쓰신다. 적용에 대한 패치가 5배로 늘어나는 거죠. 엑사데이터는 패치 하나지만 만약 일반 범용 솔루션을 5개 쓴다. 곱하기 5입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굉장히 큰 비즈니스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인프라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셨잖아요. 근데 해가지고 동일한 하드웨어로 해가지고 뭐 성능이 기존과 동일하다거나 조금 좋아지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면 사실은 그거는 또 프로젝트 하는 입장에서는 보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스케일러빌리티, 성능의 확장 가능성을 개런티한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일단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 일단 월등한 성능을 이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일단 어쨌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자체, 인프라 고도화 프로젝트 자체가 좀 사용자한테 굉장히 어필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엑사데이터 도입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사실 이제 많은 고객사분이 RAC를 쓰게 되시면 현재 이제 로우 디바이스 기반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또 로우 디바이스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ASM으로 이제 변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ASM을 변경하기 위한 별도의 또 스토리지가 필요하시거든요. 그 스토리지를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그 비용보다는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바로 이제 ASM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엑사데이터로 바로 변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토리지 추가도 필요 없고요. 다음에 또한 이런 걸 이제 ASM은 사실 이제 안 써온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ASM을 이제 구성하기 위해서 뭐 보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멀티패스를 구성한다든가 복잡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객분들이 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그 하드웨어 업체들이랑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이제 경험적인 것들이 이제 부족한 이제 이런 면도 좀 있기 때문에 엑사데이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 ASM도 공짜죠. 무료입니다. ASM도. ASM을 ASM으로 전환만 하셔도 사실은 DB 성능이 월등히 개선되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말씀하셨던 그런 복잡성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사리 ASM으로 못 넘어가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엑사데이터로 갈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 이미 이제 오랜 동안 ASM을 다 최적화를 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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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ASM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제 좀, 이제 이미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노하우와 이런 것들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제 걱정이 뭐 혹시 성능이 저하가 발생을 한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제 걱정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엑사데이터는 이미 뭐 9TC에 표준화된 파라미터도 있고 이미 엑사데이터 자체가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예, 튜닝 작업만으로 간단한 튜닝만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이제 걱정을 이제 대부분 다 없앨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한 이제 뭐 그 제품의 호환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뭐 9T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예, 엑사데이터가 어떤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질 수가 있으시고요. 예.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방식도 저희가 엑사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방식으로 따라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검증을 오라클 DB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예. 오라클 DB를 새로운 그 DB를 개발하면서 검증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엑사데이터의 오라클 DB 19C 업그레이드와 엑사데이터에서의 그런 차별화 부분에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뭐 경쟁사에서 엑사데이터와 POC에서 이기려면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POC를 안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럼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엑사데이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POC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제 엑사데이터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대부분 저도 이제 대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특히 이제 DW, BMT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어렵고 거의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10년 전에? 예. 엑사 전에 나오기 전에. 예. 오케이. 근데 엑사나이타 나온 이후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진 적이 없었죠. 예. 그거는 사실 뭐 제 능력이 뛰어난 것보다는 엑사데이터가 이제 그만큼 충분히 이제 성능을 이제 타사 대비 훌륭한 이제 그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팀장님께서 저희 그 솔루션 엔지니어링 팀을 이끄시면서 엑사데이터가 나온 지난 10년간 수많은 POC를 거쳐오셨고 말씀해 주셨듯이 진 사례가 없고 성공적으로 엑사데이터에 기반 오라클 DB 업그레이드를 완수하고 운영하고 계신 고객 사례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또 많은 이 시청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고객 사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고객 사례를 최대한 많이 이제 준비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요. 일단 좀 NDA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고객사 명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를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A, B, C, D 쓴 것도 이 어떤 고객사인지 좀 고객분들이 쉽게 유추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그 이니셜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A, B, C, D 쓰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은행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그 기존에 이제 유닉스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이걸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노후화가 돼서 하드웨어 이제 교체랑 9TC 업그레이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진행을 이제 했던 프로젝트로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이제 시스템의 이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BCV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엑사데이터 사용기에서 별도로 도입한 이제 백업 장비를 통해서 백업을 받고 그거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유닉스에서 이제 엑사데이터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리눅스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엔디안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디안을 변경하는 작업을 그 내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엑사데이터로 이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 이제 다운 시간을 이제 최소화해서 일단 업그레이드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GDLRA라는 그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시간 백업 솔루션이죠. 어떻게 보면은
백업을 목적으로 만든 장비입니다만 실시간 백업, 실시간 리스토어라는 굉장히 그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업을 넘기면서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실시간 리스토어로 타겟 장비에서 그대로 리스토어를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이 저절로 11G에서 19C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메인과 TTS라는 기능을 통해서 예. 19C 업그레이드를 이제 쉽게 수행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11G를 쓰다가 9C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제 하게 되죠. 일단 버전이 올라가니까 옵티마이저가 바뀌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잘못될까 뭐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엑사데이터에 이제 최적화된 파라미터 적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기존에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인덱스가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비효율적인 I/O가 굉장히 많았는데 엑사데이터 갖고 있는 이제 스마트 스캔이나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인덱스를 많이 제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능 자체를 굉장히 높일 수 있었고요. 또 기존의 히스토리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많은 용량이 필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HCC라는 옵션을 통해서 또 용량을 많이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까 외에 100배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몇 배로 줄여? 여기는 10배. 네, 10배. 10배? 예. 10배밖에?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공장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중복량이 좀 많고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의 높은 반면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이터들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특성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빡게라는 표현과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10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10테라 갖고 계시다면은 1테라로 가능하다. 거기서 줄어드는 스토리지 비용.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걸 BCP 볼륨을 띈다든지 아니면은 뭐 디자스터 리커버리로 박스 밖으로 보낸다든지 할 때 그 비용도 사실은 라이센싱이 용량으로 라이센싱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엄청나게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진행하시죠. 예. 그 외에 이제 사실은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약간 비효율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엑사데이터가 이제 주로 추구하는 병렬 처리, 다음에 이제 벌크 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변경을 함으로써 성능을 또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고요. 내용만 보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이 보시지만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원래 계획을 3개월 계획을 했고요. 분석 설계에서 실제로 통합 테스트 할 때까지 실제로 거의 뭐 2개월 반에 다 했고, 오픈 리허설을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오픈 리허설을 했고, 3개월 내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가능할까라고 이제 좀 걱정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성공적으로 이제 되는 걸 보시고, 고객도 굉장히 이제 많이 기뻐하셨고요. 근데 이제 고객의 걱정은 이거더라고요. 이걸 이제 엑사데이터 도입하고 났더니 성능이 너무 많이 좋아서, 다른 업무도 다 여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업무가 늘어나는 거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이게 총 그럼 석 달이 걸린 건데, DB 테이블 개수와 전체 DB 용량, 이 정도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테이블 개수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CRM 업무라기 때문에, 테이블 개수는 한 1000개 정도 이제 됐고요. 1000개. 용량은 뭐 한 이제 100테라 정도 해당한다. 그럼 진짜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석 달 안에 무사하게 진행됐고 원하는 성능을 냈다. 이거 굉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다음 사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용평가사 얘긴데요. 우리나라에 신용평가사 몇 개나 있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유닉스 장비를 거의 이제 6대를 이제 사용하고 계셨는데 이거 이제 실제 이제 그 메인 운영 장비로 6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로는 이제 2대로 옮긴 겁니다. 3대대요. DR 포함해서 이제 3대로 옮겼고요. 그 외에 이제 개발 장비와 여기서 이제 DW 용도로 이제 별도로 이제 한 거 해서 총 이제 엑사데이터를 5대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은 엑사데이터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이 렉 개수가 훨씬 줄었고 이 렉 개수가 준다는 거는 상면 비용이 줄고 또 전력 소비량도 줄고 참
전체 비용 절감에서 커다란 그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차세대 인프라 구축의 형태로 이제 그 하드웨어 교체와 90C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은 일단 한 8개월 정도 처음에 잡았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라고 감안했기 때문에 했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6개월 만에 오픈을 했습니다. 더 이제 계획한 것보다 이제 빨리 오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장비가 입고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관 테스트 이런 데서 훌륭한 성능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이제 오픈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걸 바꾸고 나서 개선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 자체는 이제 순수 완전 100% OLTP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OLTP군요. 무슨 이제 운영 메인 운영 시스템, 메인 운영 시스템. 이다 보니까 DW가 아니고. 메인 운영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따질 때 1초 이상 수행한 이제 SQL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갖고 이제 봤는데 기존에 저희가 엑사데이터 바꾸고 일주일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평균 SQL 수행 시간이 4초였고 다음에 67,000개가 1초 이상 이제 수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엑사데이터로 바꾼 이후에 일주일 후에 결과를 딱 보니까 1초 이상 수행하는 쿼리가 6,000개 정도로 줄었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었고 다음에 평균 SQL 수행 속도도 약 1.7초 정도가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제 저희가 튄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튀는 SQL이 거의 다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봤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결과를 이제 보셨습니다. 여기 성능 개선이 이거는 67,000 곱하기 3을 해야, 그러니까 지금 67,000에서 5,000으로 줄었으니까 62,000 곱하기 3을 하면은 뭐 제가 그 수학 머리가 좋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성능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 번째 사례는 저희가 이제 호텔 사례인데요. 이건 이제 유닉스 엑사데이터를 옮기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저희 통합, 이제 컨설리데이션이라는 걸 한 사례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이제 업무가 이제 굉장히 많아서 업무별로 다 이제 시스템이 나눠져 있었어요. 별도의 하드웨어에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 비용도 이제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컨설리데이션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포커스를 하셔가지고 비용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저희가 엑사데이터에 업무 한 20개 정도 되는 거를 통합하는 걸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엑사데이터 렉을 2개로 구성을 하셔서 한 4개, DB도 3개씩을 이제 놓은 다음에 각각의 업무를 이렇게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노드에 이제 최적화되게 다 이제 RAC 형태로 다 구성을 해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 수행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ECM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MDM이라든가 이런 특정 솔루션이 90C 아직 포팅이 안 되는 솔루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90C보다는 이제 12C로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는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일단 어쨌든 저희가 그리드는 다 90C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DB만 이제 다 다르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장점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굉장히 큰 유연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11G를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뭐 11G밖에 지원 안 하든가 그런 경우에도 11G DB를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해외 고객 사례긴 합니다만 아직도 나이나이를 쓰시는 고객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저희 뭐 10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컨설리데이션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설명드릴 이제 사례는 이제 병원 사례인데요. 이게 D병원이 그 이니셜이 아니라 네 번째 사례다. 그럼요. 그겁니다. D로 시작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고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여기도 이제 노후 장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사실 경쟁 BMT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업체랑 같이 BMT를 통해서 엑사데이터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엑사데이터가 한 얼마 정도 더 잘 나왔나요, 성능이? 아니 뭐 그건 고객이 정확히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정확히 저희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잘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선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단 2018년에 이제 1차로 엑사데이터를 이제 먼저 도입을 하셔서 1차로 병원 오픈하셨고, 저희가 작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엑사데이터로 업그레이드와 동시에 이제 같이 전환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전 병원을 다 오픈을 했고, 병원의 이제 핵심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공통 업무도 전부 다 엑사데이터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전
DB 업무에 대한 워크로드를 다 전하는 사례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신규 환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이제 신규 환자에도 정보를 처음에 딱 띄우는데 길게는 막 1분 가까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엑사데이터를 바꾸고 나서 이게 다 2초 내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병원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된 그런 그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예. 그 적합한 솔루션인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새로운 로드가 계속 들어가고 또 새로운 엑사데이터를 도입하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은행에서 그거랑 같은 트렌드죠. 그러니까 성능이 너무 잘 나오니까 새로운 업무를 계속 올리고 또 새로 구매하시고. 예. 여기 뭐 지금 병원 얘기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병원이 그 미국에 있는 그 카이저 헬스케어라는 그런 그 병원 체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맨 처음에 엑사데이터 한 대로 시작해서 지금 170대로 늘어났다는 그런 그 오피셜한 그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뭐 비슷한 스토리로 업그레이드와 확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저 오늘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린 예는 이제 타사가 아닌 이제 엑사데이터를 쓰고 계시는 고객이 엑사데이터로 이제 리프레시를 하시면서 업그레이드한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모두 다 제어를 하시고 이제 하드웨어만 딱 교체하신 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엑사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장점이 이제 이 별도의 백업을 받을 필요 없이 엑사데이터 내에 있는 ACF라는 걸 활용을 해서 이 내에다 백업을 갖고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바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스토리지 없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저희가 사실은 이제 X3를 쓰다가 XADM으로 바꾸면서 사실 하드웨어를 줄였어요, 더. 예, 기존보다. 예, 기존에 이제 플렉을 쓰고 있다가 이제 거의 이제 반 가까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이제 4배로 늘어나서 예, 반으로 줄여서 실제 용량은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쉽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고 또 성능도 반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도 기존보다 훨씬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만족하는 이제 사례가 있어서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는 그런 그 좋은 그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해서 5개 고객 사례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했는데, 본 행사 참석하신 고객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그런 그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약간 이제 실시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원래 시간을 15분이 넘어서 해서 굉장히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귀한 시간, 사실 뭐 팬데믹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 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런 웨비나, 상대적으로 고객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방법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웨비나가 많아진 것이 또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오늘 행사 참석해 주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저의 좀 그 우매한 질문에 진실된 현답을 해주신 백운지 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로 또 고객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